생명의 물이 샘솟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온천 휴양의 도시. 그윽한 먹과 따뜻한 온정이 살아있는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 일상의 시름은 잊고 삶의 감동을 이어주는 아산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산책. 대자연이 품은 사시사철 낭만 가득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열린 시냇물과 푸른빛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는 웃음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치유를 맛봅니다. 몸과 마음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채워주는 곳. 아산으로 힐링 산책을 떠나봅니다.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굵은 산새와 목가의 풍경이 살아있는 곳. 산새가 마치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지은 봉수산. 산새들도 고요하게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호젓한 소나무 숲이 사람들을 반깁니다. 푸른 싱그러움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곳은 봉곡사 주차장에서 봉곡사까지 이어지는 천년 비손길. 이 언저리가 주르륵 그 높지 않은 그 산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봉곡사 그 절 그 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천년의 숲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곳은 산림청에서 주최한 아름다운 거리숲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름다운 길입니다. 네, 나무가 굉장히 멋있죠? 네, 소나무가 한 15m 높이 되는데요. 아주 잘생긴 소나무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나무가 옆에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이렇게 사람이 와서 반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그 몇백 년 묵은 소나무가 말없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이 산이 그런 천년의 숲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거에 우리가 푹 잠기는 것 같아요. 울창한 소나무를 벗삼고 은은한 솔바람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숲의 진짜 주인인 나비와 청설모는 길의 또 다른 안내자. 100년이 넘은 소나무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힐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고개를 못 들어. 우리가 그냥 옛 선인들이 다녔던 길을 이렇게 다시 걷는다는 것 자체가 힐링 아니에요? 이게 힐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봉곡사 소나무 숲길은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연료를 쓰려고 이곳에서 송진을 마구잡이로 채취했는데요. 여전히 아물지 않은 흔적들. 입을 굳게 담은 나무들은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봉수산은 아산시 남쪽 산줄기를 연계한 아산 기맥 중 하나이며 아산의 대표 트레킹 코스인 설광봉도에서 봉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봉수산에 숨겨진 스토리 찾기도 산행의 묘미. 마치 배틀을 닮아서 부르는 배틀바위는 전쟁 때 피난민이 숨어서 배를 짰던 곳인데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의 이야기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봉곡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인 887년에 도선국사가 세운 곳. 역사의 풍파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아름답고 그리고 기와 자체도 이제 청귀화로 올려놔가지고 다른 데하고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봉곡사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성우 이익 선생을 존경하던 정약용 선생은 이곳에서 그의 유고를 정리하고 서암 강학기라는 글을 남겼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성호 이익 선생의 손자 되는 사람하고 여기서 강학회를 열었는데 약 한 달간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그 이름까지 나왔던데 한 10명 정도 있으면서 여기서 했다 그래요. 얘기는
또한 봉곡사는 조선말 고승이었던 망공 스님이 도를 깨우치고 세상 모든 것은 한 송이 꽃이다라는 이른바 세계 일화라는 글을 남긴 역사적인 곳인데요. 단청이 없는 고방과 단추울한 절집의 풍경은 이곳에 머물렀던 선현들의 품위와 기백을 절로 느끼게 합니다. 봉수산 줄기는 공주시와 예산군 그리고 아산 송악면으로 이어집니다. 아산시 송악면 외암 민속마을. 옛 전통가옥과 문화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면적 6만여 평의 마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마을입니다. 돌담길 따라 켜켜이 쌓인 500여 년의 역사. 이곳에선 그 장엄한 시간과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약 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마을 형성될 시기에는 지금은 예안 이씨가 주로 이루어져 살고 있는데 마을 형성될 초기에는 평택 진 씨가 마을에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평택 진 씨가 자손이 없고 딸만 있다 보니까 최초로 예안 이씨인 이사종이 평택 진 씨 딸과 결혼하면서 마을에 터전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그때부터 형성돼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설화산을 배경으로 내려앉은 외암마을. 마을 초입 개천엔 한석과 석각이 오는 이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으로 충청지방 고유의 양반집과 초가집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는 전통 문화 교육의 현장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잊혀져가는 고향의 향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공간. 지금도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며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암리란 이름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 이간의 호, 외암에서 따왔는데요. 이간이 태어난 건제고택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건축 양식은 우리 전통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원을 여성스럽게 꾸며놨습니다. 우리의 전통 정원은 딱딱하고 웅장한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의 정원을 꾸며놓은 모습은 여성스럽게 아름답게 또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외암 이간 선생은 한국 성리학의 정수인 호락 논쟁의 주역.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습니다. 외암 민속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택은 바로 참판댁. 19세기 말에 지은 집으로 구한말 참판을 지낸 이정열이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집이라고 합니다. 퇴후 거사라는 사호는 고종이 내리고 영인이 쓴 참판댁의 형판입니다. 기단 아래 세워진 굴뚝은 하층민을 배려한 독특한 건축 양식. 외암 문중의 선비 정신이 돋보이는 집인데요. 옛 가옥뿐 아니라 풍습과 놀이, 생활상까지 모두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 돌담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과거로의 산책을 떠나는 기분에 신비로우면서도 편안한 마음이 든답니다. 옛날에 초가집 있는 데서 이렇게 살고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더 절실하게 나요. 참 좋았습니다. 마을이 또 포근하고 옛날에 우리 집 온 것 같아요. 그런 기분입니다. 돌담길이 한적해서 좋았고요. 또 탱자나무, 호도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집집마다 꽃을 잘 깎아놨어요. 즐거웠어요. 외암 민속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보여주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민속마을의 고유한 풍속을 경험하고 싶은 관광객은 마을 곳곳에서 직접 체험하는 영예를 누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체험에 함께 모인 건장한 남성들. 과연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이게 두부도 안 나오고 양도 안 나와요. 그래서 8시간 이상을 불리셔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시간, 12시간은 불려야 돼요. 날씨가 차가우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먼저 이렇게 진국이 나와야 돼요. 외암리 5km 긴 돌담만큼이나
평소 집안 살림과는 담을 쌓아왔다는 아버님들. 맷돌을 갈며 아내의 사랑과 어머님의 정성 느끼고 계시나요? 옛날에 어머니랑 시골 살아가지고 이 맷돌을 어머니가 돌리면서 두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도 나고, 근데 다음에 애들하고 한번 와가지고 꼭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띄워 넣어주는 거야. 물을 끓는 데다가. 왜냐면 처음부터 넣으면은 처음부터 적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때 넣어주는 거예요. 적고 또 적고 콩이 부들부들하게 익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시간과 정성과의 싸움이죠. 오랜 시간 익힌 두부를 담아내어 천연 간수를 넣고 다시 한번 잘 저어주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두부 완성. 어째 순두부예요. 똑같대. 진짜 먹어볼게요. 완전 계속 먹어나 봐. 하나 마셔. 벌좀 봐봐. 벌 진짜 고소해. 머리 안 붙였어? 와우. 아직 감탄하긴 이르죠. 진짜 두부가 탄생할 때까진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개봉 박두. 드디어 아빠들의 정성 머금은 두부가 하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자연 그대로 만든 두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거의 엄청 부드러워요. 일반 시중에서 먹는 거 좀 딱딱한 면이 있는데 먹어도 돼요? 엄청 부드러워요. 멸술이 금방 하고 서러우니까 맛이 뚫리네요. 예, 외환민도 마을에 이렇게 두부 체험도 하고 우리 옛날 그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잠도 잘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밥을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이 두부 만들어도 직접 만들어서 저녁도 먹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외암 민속마을 남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광덕산 아래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소박한 골짜기 강당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절경 아래서 옛 사람들은 시서화를 즐기며 학문을 연마했는데요. 강당골 성문 용추.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날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보고 말아 이무기는 땅에 떨어졌는데요. 그로 인해 작고 깊은 못이 생겼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쉴 공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산에 그 강당골은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물도 맑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숲풀이 많이 우거져서 되게 공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하러 여기 많이 옵니다. 행복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과 사람만 있다면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옛말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죠. 이곳엔 물과 산이 모두 있으니 강당골은 그야말로 지혜롭고 어진 사람들의 똑똑한 선택. 안 들어왔어? 들어왔다. 어디가 수가 이거? 조그만 거 있다. 청정계곡 강당골을 지키며 자연에 기대어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얘기하고 나오면은 이것저것 경험도 하고. 숲속 한가운데 열정적인 파이팅 소리가 들려옵니다. 강당골엔 작은 운동장이 있어 땀 흘리며 친목도모하기에도 안성맞춤. 회사 동료들하고 이렇게 시원한 계곡에 오니까 뭐 족구장도 있고 그리고 시원한 뭐 바람도 불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울 때는 계곡에 들어가서 물도 담그고 물놀이도 치고 하니까 더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왔다면 꼭 한 번은 들려야 되는 명소. 광덕산 강당골 계곡의 멋,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서면 골짜기를 몰아내려온 바람에 서늘한 기운이 이내 감도는데요. 금세 땀이 식어서
한여름 더위를 피하기에는 강당골만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산시 송악면 강당골에 위치한 강당사. 강당사엔 외암 이간 선생이 300여 년 전 후학을 가르쳤던 관선제가 있습니다. 관선제라는 편액은 바로 추사 김정희의 솜씨. 관선제는 소규모 서원으로 외암서사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곳에 외암 선생의 저서, 외암 유고를 새겨놓은 목각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강당골이라는 지명도 바로 후진양성에 힘쓰던 곳, 강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렇게 사람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자연에 스며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푸르른 숲을 위에 그림 같은 집. 마치 한 장의 엽서 사진 같은 멋진 자연 풍경을 간직한 이곳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당림미술관입니다. (1995년도에) 미술관이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당림미술관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이제 근대 미술의 한 획을 걷던 서예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일중 김충현 선생이 지어주셨습니다. 당림, 아가이당자, 수풀림자. 당림미술관은 고 당림 이종무 화백이 고향 아산으로 돌아와 설립한 충남 1호 미술관. 고 이종무 화백은 갈색조의 고향 이미지를 주로 그려서 황토색의 순례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선 당림의 유작과 공예작품 등 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어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화가의 손때 묻은 작업실을 둘러보는 것도 그림 이상의 예술적 소통. 그림 속에 묻혀 살았던 화가의 삶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주 그 끈끈한 매니아들이 계시는 이제 그런 작가라고 보실 수가 있죠. 사람이 자기를 돋보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을 필요 이상으로 하듯이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그림을 돋보이기 위해서 콘트라스트, 대비라든가 컬러의 폭을 넓게 준다든가 이제 막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그야말로 황토 의식에 집약된 미의 순례자로서 아주 담백한 그림을 그리시죠. 작업실에서부터 조각 공원까지 어느 것 하나 작가의 섬세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당림미술관의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이는데요. 극사실화라는 생소한 영역을 개척한 최우순 작가의 신작전. 현실을 진솔하게 탐구하며 생명성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들이 관객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인터넷에 되게 뜻밖의 보물을 발견했다 이런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가까이에 이사도 왔고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이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미술관 처음 와봤거든요. 아이랑은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가. 고 이종무 화백은 고향 아산에 내려와 작품 활동에 열중하면서도 틈틈이 동네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미술을 가르쳤는데요. 영혼이 맑은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당림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곳에선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국적은 한국이고 나이는 90세시네. 야, 직업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일요일 날 12시 텔레비전을 보면 나와요. 선생님의 힌트에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네, 바로 전국 노래자랑의 송이 할아버지. 당림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틀에 짜인 학습에서 벗어나 미술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 생각맞게 잘 그려
그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그렸어요. 이게 어떤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만 주어지면 모든 재료들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같이 자기 생각을 주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이곳에 아주 특별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 집의 주 재료는 오돌개라고 하는데요. 오돌개가 뭘까요? 오돌개가 그 옷인데 충청남도 그 방언이에요. 그래서 오돌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충청남도에서는. 아, 오돌개는 뽕나무 열매인 오디의 충청도 사투리. 아산 송악면에 위치한 오돌개 마을은 수천여 평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뽕나무 잎과 오디를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답니다. 아산시 농가 맛집 1호점에 빛나는 이곳. 과연 얼마나 많은 오돌개 요리가 탄생할지 감상해 보실까요? 뽕잎을 이용한 장아찌, 뽕잎 송편과 오돌개 지고추 만두, 몸에 귀한 한약재에 말린 누에가 들어간 오돌개 누에 약백수까지. 모든 재료에 오돌개가 들어있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는 향토 영양 밥상입니다. 건강한 조리법과 몸에 이로운 엄선된 재료를 사용한 힐링 밥상. 지역의 특산물과 향토 음식이 주는 자연의 맛이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여기 아주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만두. 이게 옛날 김치 만두거든? 이거 먹으니까 좀 옛날 엄마가 해준 맛. 그 맛이 완전히. 직접 밭에서 갈아가지고 해가지고 싱싱한 데다가 또 이것도 직접 하니까 김치 맛이 이렇게 알아갈 수가 없어. 뽕나무와 뽕잎과 그 오디로 관련된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사람이 한데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곳. 누구나 추억을 나누는 자유로운 곳. 그 사이사이를 역사 이야기가 메워주는 곳. 아산 송악면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아산 송악면에서의 산책이란 서서 하는 독서이며 자연의 노래를 듣는 공연이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느린 걸음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